안녕하세요. 500년 만입니다. 500년. 우리가 한 번 쉬었죠? 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각 반에서 얘기를 한 번씩은 해드려야 중국 자랑 좀 해야지. 근데 로고 사진도 화나서 못했다. 못 가시는 분들. 화날 일은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앞으로 무한대학구나 좀 무서운 나라구나 이것을 또 실감을 했습니다. 중국을 2년이 있어가지고 참 많은 것을 다녔거든요. 20년 전부터 중국을 가기 시작했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거든요. 근데 근래에 가서 한 번도 못 갔어요. 몇 년째 지금. 그러다 이제 금년에 갔는데 이제 그 여행사가 20년 전부터 저를 참 제가 간 코스를 아니까 이렇게 새로 코스를 만들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번에 코스를 만들어서 애를 써서 해준 바람에 깜짝 놀라는 구경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가게, 계림, 구체구, 중국에서 황산, 또 공자 있는 태산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이번에 산을 가서 보고 진짜 중국산을 봤어요. 진짜 중국산. 그래서 중국 산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황산이라는 데를 가면은요,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 7~8시간 걸어 올라가는 길을 돌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긴 돌계단이거든요. 돌계단이. 그런데 하루 가지고 7~8시간 올라가야 된다, 그거를. 그런데 그런 돌계단이 있는 황산을 전부 케이블카를요, 천지사방에서 다 나가지고 전부 케이블카로 다니지, 이제는 안 걸어 다닙니다, 거기를.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산은 걸어 다니는 것이 산을 훼손하지, 케이블카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답니다, 산을. 그래서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에 케이블카 놓는다 그러면 막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를 하죠. 그런데 놀란 것은 이번에 천계산이라는 산을 갔는데 하늘 천자하고 세계 계자 말을 하면 천상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천상의 세계를 닮은 산이다. 그래서 거기는 이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 이름이. 그 산을 가는데 그 높은 절벽을 전부 찾기를 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서 찾길로 그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우리는 그걸 못 가봤어요. 왜 못 갔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리프트를 타고 가면은 것이 올라가는 데만 30분이 걸린대요. 리프트로 올라가는 데만. 내려오면 또 30분 걸리죠? 1시간 걸리죠? 그래, 리프트에서 내려가지고 꼭대기까지 걸어가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리면 또 올라가야 된대요, 꼭대기를.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면은 도저히 거기는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기운 나면은 젊은 사람 데리고 한 번 더 가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산을 보고 나니까 뭘 생각나냐. 설악산 봉정암도 찾기를 내야 된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찾기를 내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게 하려면은 축대를 야물지게 쌓아야 되죠. 안 그러면 차가 못 다니죠. 산에 축대를 제대로 쌓으면은 큰 비가 와도 탈이 안 생기죠. 근데 내비두면은 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산을 보호하는데 한 방법이 된다고요. 이 차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래서 그것도 참, 우리 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산 몇 군데가 있어요. 케이블카 놓고 찾길 제대로 내놓으면은 세계 관광객들 쫙 와서 볼만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못하게 해서 아무데도 못해요, 지금. 아무데도. 그러니까 그냥 지키고 전 세계 사람 오거나 말거나 해. 근데 중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 꼭대기에서 또 사람들 구경거리 하려고 요가 전국 요가 대회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요가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전국 요가 대회를. 예, 그 산꼭대기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돈이 되는 일을 만드는 일이 중국 사람들이 제일이더라 하는 거 하나를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아주 진짜 감명을 받은 것은 중국에 가면은 10대 명가가 있는데요. 가장 명문집 10개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중국 규모로 본다면은 명가가 10대만 있겠어요? 수백 개 명가가 있죠. 근데 수백 개 명가 중에서 명가를 뽑은 것이 10대 명가가 있습니다. 그 10대 명가 집 책을 낸 것을 이렇게 봤더니,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갔어요. 그 중에 한 곳을 갔는데, 이 집은 규모가 궁궐보다 더 크고요. 개인이 살던 집인데,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개인집이 그렇게 큰 집은 없을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마디를 꼭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집은 처음에 그 시골, 그 벽천 산골의 시골에서 두부장사 하던 사람이에요. 두부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노파가, 할머니가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져서 다 죽어가. 이것을 데려다가 밥을 잘 차려서 대접을 했어. 살아났어. 이 할머니가 살아나가지고 밥 차려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보답을 하느라고, 너 여기서 하지 말고 저리 옮겨서 집을 짓고 장사를 해라. 그래서 옮겨서 집을 짓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떼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천지 차이가 나요, 그렇게. 그래서 떼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에 필요한 일이만 있으면 이 사람이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건륭 황제라고 중국 역사상 중국의 그걸 가장 부강하게 만들고, 가장 화려하게 만든 임금이 건륭 황제입니다. 시시황이다, 누구다가 아니고 건륭 황제처럼 중국 땅이 넓어진 데가 없었어요. 베트남, 무슨 미얀마 전부 중국 거예요. 중국 땅 다 만들었거든요. 다 만들어서 전부 중국 땅입니다. 이 건륭. 예. 그런데 이 건륭의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그 두부집 옆에서 군인들이 적군에게 완전히 군수품 다 뺏기고 올 때 갈 데 없고 먹을 것이 전멸하게 돼 있어요. 군대가. 이것을 이 장사꾼이 자기 있는 재산을 통통 털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되는 군대인데 이 군대를 다 먹여가지고 다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완전히 완승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상을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내리죠? 그래서 상을 내리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가, 중국 사람 그릇이 다르구나. 우리나라에는 내가 어떤 스님이라고 말씀 못 드려요. 박정희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씨가 스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다. 스님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절 올라가는데 길 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경기도 지방에다가 수백만 평 땅을 딱 확보만 해라. 말뚝만 박아라 그랬어요. 말뚝만. 그럼 정부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최고 수련장을 만들어주마. 그랬더니 여기다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가 회의하다가 시간 나눠져가지고 지금 목동에 가면 국제선센터라는 빌딩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받고 마라. 참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소견빼기가 경기도로 통째로 달라고 해도 현찰을 파네. 고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든지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 모두 우리 가보신 분들 다 압니다. 그 위치에서 중국 최남단에 있는 무이산까지 거리는 수만리요. 근데 그 장사꾼이 어떻게 무이산 있는 것도 알았는지 그것도 그걸 달라고 해서 그걸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쪽으로 하면 운남성에 가면은 운남성에서 차마 고도 티베트로 넘어가는 그 일대로 또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남성의 보이차 여러분들 아시죠? 네, 보이차 전부 이 사람 거예요. 무이산에 있는 모든 차밭이 이 사람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가 돼버린 거죠. 세계적인 부자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국세가 좀 크려면 그 정도는 커야 뭘 하고 해볼 말이 있지. 뭐든지 시켜주마 그러면 거기서 뭘 해달라고 이러지. 그 뭔데 건 달라고 누가 말을 하냐고요. 네, 그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관계에 걸려있지, 중국 관계에 걸려있지, 일본 관계에 걸려있지, 미국 관계에 걸려있지,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 정치하는 놈들이. 싸움만 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때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전 세계 정서를 쭉 읽고 딱 짚어야 되거든요.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 이래야 당당하게 살아남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해.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는데 지들끼리 싸워. 아이고, 야, 어쩌면 좋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런 소결의 차이를 거기서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부자가 다 된 뒤에 후손들에게 와,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자는 됐지만, 왕이지와 같은 인물, 왕이와 같은 인물, 왕이지 그러면은 삼국시대를 지내가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최고의 명장군이 왕이지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글씨 써보신 분 중에 전 세계에서 글씨로서는 최고의 성자가 왕이지입니다. 최고의 인물이에요. 네. 이런 왕이지와 같은 이런 인물. 또 사상으로서는 왕위를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문필가로서 엄청난 사람이. 이런 인물이 우리 집에서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부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하고 반론을 해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재벌들 자식들에게 만날 때마다 몇몇 수없는 사람 만났죠. 만날 때마다 그거 다 놔두고 문과를 가가지고 사학과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상고사를 전공시켜가지고 상고사 연구소를 하나 이 아들에게 박사학위 거기서 받게 하고 연구소 딱 하나 차려가지고 기업 한 덩어리 주듯이 그놈을 줘버려라. 그러면 이놈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귀로 듣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빌어먹을 놈들이야. 내가 이걸 이해하지고 지금 진짜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부자 됐다가 망한단 말이야. 부자 됐다가 유지를 못해요. 유지하는 방법을 일러주면은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인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지금 상고사 학기 이런 학습 단체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안 돌아가느냐? 돈이 없어서 안 돌아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재벌이 한 덩어리를 띄워줘버려, 거기다가. 연구소에다가. 띄워줘버리면은 거기 연구하는 게 100년 걸릴 거 10년에 다 끝내버린다고. 재벌이 맘만 먹으면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그래 버리면은 나라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나라가.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지그 자식들 그렇게 안 시키려면 그렇게 할 사람 찾아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 자식한테는 절대 지원 안 해주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지 자식이 한다고 해야 조금 마음 내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걸 딱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최고잖아요. 아, 이거 안타까워 죽겠더라고. 그 큰 부자가 그런 발언을 마지막에 한다. 이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구나. 저는 아주 이게 아주 감동이에요. 감동. 거기다가 면산에 가보니까 생불로 모신 스님들이 10분이나 돼. 그 중도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그리고 면산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찻길 건너편에 굴에서 혼자 수도 도 닦고 있는 사람 우리 보셨죠? 지금도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하고 똑같아. 그 굴 속에 올라갈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절벽 위에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살아요. 혼자서 도 닦고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땅덩어리가 적어서 그런지 큰 원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다. 네. 어때요? 꿈 가져야 되겠죠? 네. 그 중국 가서 보고 온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비자를 보면은 지금 제가 불교의 바탕에서 몇 가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히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한비자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이 30 전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스님들이 다 반대하고 길이 뜨고 난리를 날 텐데요. 마음자리를 구체적으로는 못 밝혔어도 중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마음자리를 확실하게 딱 밝혀낸 구절이 있습니다. 한비자에 그래 깜짝 놀래요. 중국 사람들은 마음자리에서 몸뚱이만 가지고 논했지 마음을 밝힌 데가 없거든요. 성리학 주자가 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보도 주자의 어록을 모두 공부하실 텐데 주자가 했지 그전에는 성리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중국에는 우리가 사는 몸뚱이 가지고 사는 것만 가르쳤지. 그런데 한비자가 상상도 못할 말을 해놨어요. 상상도 못할 말을. 이래서 정말 진짜 이게 그냥 전생의 일이 아니면은 배워서 아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기네 그런 사상이 없었는데도 한비자는 너무나도 뛰어난 말을 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자체가 그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비 사랑할 자자죠? 예,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감절의식이요.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의식을 끊어지게 살지 않는다. 자식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식 옷 입혀야죠. 자식 먹여 살려야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자식 굶기고 자식 헐벗게 하는 부모는 없다 이거예요. 감절 절대로 없다예요. 절대로 없어. 네.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식에게 옷 입혀주고 먹을 것 주지 먹을 것 안 주고 옷 안 입히는 부모는 절대로 없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자의 신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 한비자가 할 말은 아니요. 20대 사람이 할 말이 아니요. 몸뚱이를 사랑하는 사람, 몸뚱이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깜짝 놀랍니다. 감리 법도요. 법도를 여여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진짜로 위하거든. 법도를 위배하지 말아라. 법도에 맞게 살아라. 법도에 맞게 사는 게 뭐겠어요? 먹는 것도 법도에 맞게 먹고, 흔히 말하는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실 줄 알고, 무엇을 해도 법도로 해서 이탈되면 안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정상적인 법도가 있는데 이 법도에서 이탈된다면은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자기는 법도에서 이탈되면서 욕심만 부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진짜 자기를 위하거든 자기가 먼저 자기 법도를 지켜라. 법도를 이탈하지 말아라. 이게 20대 젊은 사람이 쓸 말이냐고요, 이게. 50대, 60대 다 늙어서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말이지, 젊은 나이에 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한비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자의 방 원자는 방과 원을 사랑하는 자는 방과 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방자는 방정하다. 딱딱 규격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규격에 맞는 것. 그래서 이 방정이 기가 막힌 이게 그 도가에서 쓰는 말로서 이 모퉁이가요. 이 모퉁이 방자잖아요. 근데 모퉁이 방자를 모퉁이라고 하지 않고 방정하다고 그래요. 방정하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반듯하다 이 말이에요. 반듯해. 예. 그래서 이 반듯해야 사람은 제일 첫째 반듯해야 된다 하면 그것도 이탈되지 않아야만 반듯해요. 줄을 걸어놓고 이리 삐뚤어져 버리고 저리 삐뚤어져 버리면 가는 길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삐뚤삐뚤해 버리면 방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하다, 사람이 정말로 행위 방정하다 하는 것은 너무 올바르고 너무 뚜렷뚜렷하게 가는 사람, 이 방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정한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원만함이 부족해요. 원만함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방정하고 남에게는 원만하고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인격자거든요. 그래서 방자 뒤에 원자가 들어와 있죠. 원자. 무슨 말씀이 되시겠어요? 이 원자는 둥글 원자예요. 원만한 거예요. 원만해. 그래서 자기 자신은 방정하고 남에게는 원만한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방과 원을 방정한 것을 좋아하고 원만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불감사규구라. 감히 규와 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그럼 이 규자는 뭐냐? 규와 구 그러면은 자가 있는데 이게 목수들 자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기역자 다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것은 규지요. 딱 이게 규범 이게 딱딱 이게 기역자가 있으니까 쫙 치고 이렇게 딱 치고. 근데 구자는요. 여기다가 실로 여기다 못 받고 실 달아가지고 빙그랗게 돌리는 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세요? 그러면 동그랗게 거지죠. 네, 그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역자의 자와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리는 자 두 가지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안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항상 자기 자신을 방정하고 남에게는 항상 원만하고 이것은 항상 갖추고 산다. 이것을 버리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라요 지금. 되시겠죠? 근데 이런 말도 상당히 나이 먹어서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지금. 그 때문에 임병합니다. 임병하는 것은 병에 임했다 이 말은 전쟁을 임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임할 임자 병자는 전쟁이죠. 병사니까. 그래 임병 그러면 전쟁에 임했을 적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의사이면 사와 사자는 여기서는 선비가 아니고 병사 사자입니다. 이자는 병사의 관리들이요. 관리 이자. 병사와 병사를 통솔하는 사람이 이자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와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을 하면은 병사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병사들을. 그래서 전쟁터에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은 자기 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냐? 병사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병사를 사랑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승적이요. 전쟁했다 하면은 적군을 이긴다. 병사를 사랑하는 장수는 전쟁하기만 하면 이긴다. 근데 병사를 사랑하지 않는 장수는 전쟁하면은 전쟁에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죠. 네. 지금은 벌써 늦었습니다만은 벌써 지금은 어떨지 저는 요즘은 그런 시사를 직접 얘기 듣는 게 한 10년, 15년 전에 전쟁이 나면은 절대 우리나라는 안 진다. 군인 저기들입니다. 지휘관들 얘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쪽에 군인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에 오면은
전부 거꾸로 저쪽을 치게 돼 있지 이쪽으로 안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병사들을 예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적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서 보면 자기네 사는 것과 너무 달라버리면은 어느 전쟁이든지 전쟁은 그러면은 그 병사, 죽도록 훈련시키는 병사는 자기네 쪽을 치게 돼 있어요. 자기네 쪽을 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예, 걱정 없다. 이런 말들을 군인 지휘관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럴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어 기계면, 이게 기자는 그릇 기자인데 병기 기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병기, 기계 개자도 병기의 도구예요. 그러면 병기의 도구는 전부 무기들이잖아요. 기계 그러면 요즘 말로 그냥 무기요. 무기를 아끼는 사람, 무기를 사랑하고 아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기 군대 그 전에 옛날에는 군 전방에 많이 갔습니다. 군 전방에 가면은 날마다 하는 일이 자기가 쓰는 총기를 날마다 닦더만요. 총기를 그냥 오늘 닦았으니까 며칠 후에 닦고 가. 없더만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닦고 기름치고. 그러다가 뭐 기름치고 조이고 뭐하고 이렇게 막 써붙여놨어요. 부대에 가면은. 예, 그래야 그 병기가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기 아끼기를 나보다도 소중하게 아껴야 된다. 병기가 말 안 들어 그러면 지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라고 썼어요. 기계를 아끼면은 성이 견고한 것이다. 그러면은 어느 적군이 쳐들어와도 절대 적군에게 지질 않기 때문에 그 자기네가 지키고 있는 성이 견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을 견고히 하려거든 무기를 아껴라. 적군을 이기려고 하거든 병사를 사랑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을 여기다만 쓸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 바로 응용돼요, 안 돼? 응용되지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응용이 돼요, 안 돼? 응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 말 하나 딱 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분상에서 바로 이런 말을 꺼내다 쓸 줄 알면은, 그러면은 이 글을 본 보람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고로와 자는 이 자비자자, 자라는 것은 어전즉 승리요 전쟁했다 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것이고, 이수즉 지킨다 하면은 반드시 그 성은 완고해지는 것이다. 정말로 이 세상에 이기려면은 무엇이 제일이냐? 자비심이다.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주로 나오는 그 손님, 심지어 밥 장사 하나만 하더라도 밥을 하루 종일 팔다 보면 꼴불견 이 손님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꼴불견 손님이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그릇이 왜 이 모양이냐, 무엇이 왜 이 모양이냐, 왜 빨리 안 갖다 주냐. 이게 진짜 이거 장사가 아니면 그냥 내 소갈다기처럼 한다면 그냥 팍 치우고 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인데 어쩌란 말이요. 예? 맞아요. 그 전에 저 한양대학교 총장 김연준 씨가요. 그이가 음악가예요. 그이 작곡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음악가인데 사람들 데리고 다 여기 학생들 쳐다보고. 근데 작곡도 하고 그런 음악가인데 생각은 요즘 말로 그냥 개똥이에요. 학생들을 다 가르치면서 자, 얘들이 뭔지 아십니까? 뭐 학생이죠. 다 돈이에요. 다 돈이요. 그런데 그것도요, 생각은 안 좋아져요. 다 돈이 된다는 걸 알면은 학생들을 아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총장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지요. 저놈들이 아니면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놈들을 아껴라.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까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생각이 좀 거리 가서 조금 좋을 뿐이지. 예. 근데 그 생각이라도 있는 놈이 낫지. 그 생각조차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총장은 학교 망하다. 아주 퇴보시키기 십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능 자전야로되 능이 스스로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는 나를 누가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남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도리는 없어요. 내가 온전하고 싶거든. 내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된다. 나를 지키려면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 온전하되, 스스로 자기를 잘 지켜서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따라가야 된다. 무엇에 따라가야 되냐? 만물지 이자는. 만물의 이치를 따라갈 줄 알면은 이 말이에요. 만물의 이치를 따라가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면서 이치에 위배돼 버리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못 지키는 거죠. 이게 자기 고집이 얼마나 일을 깨트려 버리냐 그러면요. 자기가 세워서 계획서를 이만큼 선택지로 쌓았다가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내가 잘못 봤습니다. 바로 시정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근데 다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걸 못 바꿨어요.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바꾸냐? 이러면 그 일은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만물의 이치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이치 따라갈 줄만 알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은 안 생긴다. 되시겠죠? 네. 나만 온전하고 이치는 밟고 넘어간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건 너희도 따라와라. 사람들, 적은 사람들은요, 전부 지만 잘나고, 저까지 것들이 전부 저까지 게 전부 이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건 정말로 난감합니다. 내가 내까지 것이 돼야지요. 남은 기가 막힙니다. 그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절에 객으로 제가 있을 때겠는데, 거기에서 천덕꾸러기 객승이 하나 있더라고요. 천덕꾸러기 객승. 근데 왜 객승이 천덕꾸러기냐?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이놈의 중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땡중이요. 땡중. 중은 이렇게 봐서 무엇을 해보면 딱 법당에 가면 여법하고, 어디 가면 여법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로 말을 걸고 이럽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이 전부 땡중이야. 전부. 땡중이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안 쳐다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이게 절에서 이게 그 외면을 당하고 있는 객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에 사고가 생겼어요. 사고가 생겼는데 옛날에는 절에요. 어디든지 다 그랬죠. 산에 있는 소나무 베면은 감옥 갔던 새들 아시죠? 소나무 베면 바로 감옥이요. 근데 절에서 나무를 한복 베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거기가 성북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이제 주지 이제 구속되고 이제 난리가 나요. 이래가지고 이제 절이 발칵 뒤집어 했는데, 요 객중이, 그 천덕꾸러기 객중이, 그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와달리랍니까?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뭐 하려고, 이제, 이런 표정이야, 대중들이. 말 좀 하이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나 좀 전화 좀 쓰게 해주소. 그러니까 전화 딱 그러니까, 내라 그러는 거예요. 서울 실경국장이야. 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와 있는데,
이거 저 성북경찰서장 이러고 그러고 난리가 났다 지금. 이거 네가 좀 해결 좀 해라. 금방 막 난리가 나버렸어. 그때에는 이경국장님은 서장들이 아니고 꼼짝이 지금 같은 거 너무 세상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왔던 사람들 전부 즉시 전부 철수하고 거꾸로 막 그냥 죄송하다고 격에 다 붙이고. 사람은 어느 구름에서 비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시원찮게 보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입은 것이 좀 시원찮고 뭐 가진 것이 시원찮으면 이게 째려보거든. 째려보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만물의 이치를 수습할 줄 알아야,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필자유천생이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늘이 그 사람을 살려준다 해요. 하늘이 생명을 준다. 만물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늘이 생명을 줍니다. 이런 말이 지금 이 한비자한테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20대에 이런 글을 썼는데 하늘이 생명을 주는데 보세요. 천생애자는 하늘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심야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다. 이 구절은 중국 사상에는 없는 사상입니다. 하늘이 사람 몸뚱이를 만들어준 걸로 착각을 하니까 예수교에서는 하느님으로부터서 무엇을 갈비뼈를 빼가지고 어떻게 클거로 사람을 만들고 요런 괴상망측한 사람이 한비자 이후에 500년 이후에 나온 사상이 그렇게 퇴보한 사상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생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지 이 몸뚱이를 준 것이 아니다예요. 지금 한비자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불교와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일치가 되죠? 그럼 이제 부처님 사상이 나온 지 잘하면은 약 한 200년 정도 나온 때입니다, 이때가. 부처님이 나오신 200년. 그럼 그때 불교가 중국으로 오고 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에는. 최소한도로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건접되기 시작한 것은 진시황 때입니다. 진시황 때부터예요. 네, 진시황 때부터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몰라 공식은 아니고요. 민간인 측으로는 이게 벌써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가. 그러나 한비자는 진시황 이전이거든요. 한비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그 원동력은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늘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이지 이 몸뚱이가 아니다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생심야라 고로 천하지도가 그 때문에 천하의도가 진지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마다 생을 유지할 수가 있느니라.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몸뚱이가 자기를 유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게 유교적 사고방식을 공부한 한비자로서는 이거는 완전히 벗어난 말입니다. 출중한 말이에요. 출중한 말. 이자유지하면 만약에 자비로서 몸을 호위한다면 여기서 유지가 가지자가 몸이 되거든요. 자비로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보호한다면은 사필만전이요 일마다 만 가지가 완전할 것이고 일마다 완전할 수 있는 거 완전하게 가느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무엇에 달려있어요? 마음에 달려있죠. 이게 마음이요. 이렇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이런 사람이 유화에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뿐이에요. 없어요.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일마다 만 가지가 다 완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거무부당이니
여기서 거자가 이럴 적에 일마다 만가지가 온전하다. 거무부당이니 그랬죠 지금. 그랬을 때 여기서는 거동거지, 행동거지로 쓴다. 중국 사고방식으로 글을 봐야 이것이 거자가 행동으로 봅니다. 안 그러고 중국 사고로 보지 않으면 이 거자는 모두로 봐요. 모두가 다 합당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합당하지 않음이 없나니 해도 말은 돼요. 일사자고 대가 이루어지면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중국식 사고방식으로 중국 사람들 글 보는 방법으로 보면 이 거자는 모두 거자가 아니고 거자예요? 거동, 행동할 거자가 됩니다. 거동하는 것. 거동하는 것마다 움직였다 하면은 딱딱 맞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움직였다 하면은 딱 맞게 움직인다. 우리가 세상에 움직였다 하면은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내가 움직였다 그러면 엉뚱한 짓 하다 보니까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일에 딱딱 맞게 움직여버리면은 그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저 위지 보이니라 그것을 일러서 보배라고 한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이다가 이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도덕경에 삼보장 기억나시죠? 삼보. 네, 삼보가, 그 보배가 뭐죠? 자, 검, 불선.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자비도 마음이죠. 검소도 마음이죠. 불선도 마음이죠. 전부 마음이요, 지금. 이렇게 푸른다고요. 이렇게 푼 사람이 없어요. 도덕경을. 그러니까 도덕경을 풀어놓은 것도 한비자가 제일 기가 막히게 노자에 가깝게 풀었고, 이것을 마음으로 봤던 한비자는 가장 특출한 이게 주석입니다, 이게 지금. 한비자 주석 가운데, 노자 도덕경을 주석한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제일이에요. 거기 삼보장에서 이렇게 이것을 삼보를 마음이라고 밝힌 주석이 한 구절 우리 공부하면서 없었죠? 없어요. 한비자 때 있어요. 한비자. 그래서 이걸 다 보면서 그때 다 보고 나서 그걸 강의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몇 번 들어. 구절구절 그런 데가 있어. 여기서 도덕경 속에 이걸 못 봤구나. 이걸 참 이 말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로와 오유 삼보라 나에게는 삼보가 있는지라 지보지라 하니라 지녀서 그것을 지니고서 보배로 삼는다 하고 노자가 말했다. 이 삼보를 보배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 삼보는 바로 자비가 됐든 검소가 됐든 불선이 됐든 뭐든 간에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보배로 삼는다. 이렇게 노자는 말했다. 이렇게 딱 주석을 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러다 보니까 불교하고 얼마나 가까워져 버립니까, 지금. 굉장히 더 친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도덕경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무엇에 깜짝하고 놀래냐면은 감산 스님이 도덕경 주석을 다실 적에 한비자의 풍을 그대로 옮겼다는 점이에요. 감산 주석이. 다른 주석과는 감산 주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석은 대부분이 무슨 말이라는 것은 이렇고, 무슨 말이라는 것은 이렇고, 무슨 말이라는 이렇고, 이렇게 다르지. 감산 주석처럼 그야말로 신뢰를 들어가면서, 한 개 전부 한비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전부 한비자는 말하려면은 먼저 신뢰부터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래서 노자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요 풍을 감산 스님이 그대로 갖다 쓰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봅니다. 서지 소위, 여기서 이 서는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에서 말하자면,
대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대도야라고 하는 것은 담도야요. 단도는 뭐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단정한 도다. 단정하다는 말은 올바른 도다. 대도라는 것은 무엇이 대도냐? 커서 대도가 아니라 올바른 도라야 대도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살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체적으로 대도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쫙 아주 너무 근사하다고요. 이 사람 주다라는 게, 예? 정말로 단정한 바른 도가 대도다. 또 소위, 근데 이 구절은 도덕경에는 없는데, 여기다 썼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비자가 봤던 도덕경에서, 후한 시대에 편집할 적에 상당히 깎여 나간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의야자는 하고 썼거든요. 모의야자는. 그래서 이자는 이제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지 않고 사이비하다, 비슷하다예요. 비슷하지만은 아닌 것. 이것은 모의란 말이에요. 이 모의야자는 사도야요. 비슷하면 사도다. 비슷하지 말고 딱 같아야지.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절대로 비슷한 게 가면은 절대 안 된다. 비슷하면은 사도지 정도는 아니다. 네. 굉장히 확실히 차있고, 이 사람은 사상 속에, 한비자의 사상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소위, 대야자는 지름길의 크다는 것은 지름길을 크게 여기죠. 대충 사람들이. 그러면 지름길을 우리가 분자는 대로행 하잖아요. 큰 길을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큰 길로 가면 돈다. 그러니까 새 길로 빠져서 빨리 간다. 이게 기름길이죠. 경대하자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을 뜻한다. 가려. 이게 왜 아름답냐? 빨리 가니까. 그런데 빨리 가는 것을 아름답다는 글자를 표현한 것이 또 독특해요. 예, 이게 가려한 것인데 가려야자는 아름다운 것은 빨리 간 것은 이제 아름다운 것은 사도지 분야예요. 사도의 한 부분이지 그것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놓은 것 이것은 사도지 정도는 아니다. 이것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모려니까 사입이니까 비슷하게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러면서 이 뒤에 이제 조심제야자는 이거 기억날 텐데요. 네, 조심제야자 53장에 있죠, 도덕경에. 이 구절 때문에 저는 수없이 도덕경을 보면서 이 구절 조심제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 사람한테 묻고 몇 사람한테 다 물었어요. 나는 이해 안 가면은 무조건 나는 묻습니다. 네, 이해 안 가는데 이렇게 아는 척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이제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한식 씨가 오셨어. 그래서 이걸 대도야 이게 조심제 이게 제한 제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중문사전을 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중문사전을 구하세요. 그래 본인은 중문사전을 봐가지고 이미 봤어 이거를. 네. 중문사전을 구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하냐 그러니까 중앙우체국 앞에 가면은 중국 책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구할 수가 있으니까 구하라 그러거든요. 중문사전 구하니까 10번짜리인데 그때 돈으로 20만 원이.
10권에. 그걸 사다가 탁 놓으니까 참 또 중문사전 나 기가 막힌 거죠. 제알제자 찾으니까 도덕경 53장에서는 사치할제자로 나 이렇게 딱 나와있어. 기가 막혀도 그렇게 기가 막힌 놈은 중국 사람들 참말로 세상에 우리나라의 사전은 그런 사전은 없거든요. 예? 그런 사전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제알제자는 사치할제자로 봤는데, 이건 여기에는 사치한다는 말과 비슷하지만 사치라고는 안 봤어요. 한비단 너무 깔끔 떴다고 봤어요. 청소를 이거 쓸어버리니까요. 쓸어버리니까 깔끔 뜬다고 봤는데, 쓸어버린다는 것이 깔끔 뜨는 것이 뭐냐, 사치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조정이 사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진짜로. 예, 그 말이거든요 지금. 조정이 사치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깔끔 떨고 전부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많이 나오느냐, 범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지금 한비단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치스러운 사치품 좋아하면은 안 망하는 나라 없거든요. 안 망하는 나라가. 근데 제가 어제 잠깐 TV에서 불란서의 그 책방에 한국 책들이 불란서 말로 번역돼가지고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봤는데, 그런데 몇 권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딱 이 책꽂이 3꼬지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아졌다고 그 사람이 설명을 해도 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딴 것은 안 보이고 싹 넘어가던데, 딱 보니까 중국 거, 일본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진짜 문화로도 전 세계를 어떻게 해보질 못하고 있어요. 문화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책들, 거기 꽂혀있는 책들 쫙 보니까 참 일본이 책 잘 만든다고 저는 부러워했었는데, 불란서 사람들 진짜 책 잘 만든대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책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좋고 촌스러움을 아직도 면하지 못하는지, 이게 가지고 다니고 싶지가 않게 그런 책을 아직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게 뭐예요, 이게. 기아이면 이거 깔끔하게 기분 좋게 만들었으면은 이 책 들고 다닐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딱 알았어요. 알았다. 이제는 이 교재 하나도, 아니 이게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이거 들고 다니는데 좀 경쾌하고 기분 좋게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 사람들 책 만들어 놓은 게요, 놀랬어요. 아,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고 이게 문화의 차이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안 되겠구나. 제가 여기 처음 개관했을 때에 축원문 지를 이런 종류로 습제기만 해도요, 축원 카드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절에 옛날 다녀보신 분들 마분지 같은 거 두꺼운 거 가지고 축원 카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전부 마분지 새카만 거 그걸 두껍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기 축원 카드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쓰고 이것 만드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전부 지금은 다 이런 걸 쓰는데, 예? 이게 근데 그것도 딴 나라 걸 봐야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요. 안 봤을 때에는 이건 나는 책만 보면 됐지 뭐, 좀 그랬지. 그 아주 부러워서 지금, 책들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막 그냥 이 가지고 다니게 쉽도록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책들을. 예. 이게 이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이거, 여러분. 네, 이 다음은 절대 그런 책 안 받을 거예요. 예? 예. 정말로요. 예. 아니, 이게 절이라는 게 문화를 앞장서 가야 절이지.
제일 뒤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예, 그걸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이 심히 사치를 하게 되면은 뭐가 옵니까? 옥송이 만해진다. 송사가 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송사가 만해진다. 왜 그러니까 전부가 이게 조정이 사치하면 백성 사치하죠. 사치스러우면은 더 사치하려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죄를 지으려니까 그러면 재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옥송이 번이요. 이게 송사가 많아지고, 옥송이 번이면 송사가 많아지면은 전황이요. 밭은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조심제, 전신무, 창시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덕경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밭이 황폐해져 버린단 말이죠. 전이 황이면 밭이 황폐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창이 허요. 부창은 창고잖아요. 창고가 텅 비고, 부창이 허면은 창고가 텅 비면 어떻게 돼요? 국빈이요.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나라가 가난해지고, 국빈이면 나라가 가난해지면 민속이 음치요. 백성들의 풍속이 음란하고 사치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뒤로 붙였거든 지금. 여기 사치가 나오잖아요. 노자가. 이제 한비자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치스러워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조정이 깔끔을 떨어서 하니까 백성들 결국은 사치스러워지는데, 사치의 그 안에 속사정은 음란이란 말이에요. 예? 세상 백성들이 전부 음이에요. 그러면 이 음자는 이성을 탐하는 것만 음이 아니에요. 탐낼 음자예요. 예? 탐내고 사치한다 이거예요. 탐내고 사치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민속이 음치요. 민속이 음치면 민속의 백성들의 풍속이 음란하고 사치스러우면 의식지 어비열이요. 옷 입는 일 안 하게 되고, 먹는 일, 농사 짓는 일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삼배 무명 키우는 일 안 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은 사치스러운데 이게 손끝 이게 퉁퉁 튀겨야지 이게 구진금 만들려고 합니까? 안 하죠. 농사 짓려고 그러면은 곡괭이 들고 땀 흘려야 농사 짓는데 사치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게만 해도 그래요. 조금 부잣집 자식들은 한참 모내기 하면 막 바쁘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가서 막 모내기 심어야 되거든요. 심어야 되는데, 조금 부잣집 자식이라고, 이거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전부 못 심는 사람들이 혀끌끌 차거든. 아이고, 얼마나 간가 보자. 얼마나 간가, 남들 죽도록 일하는 늦게 나오지 말든지, 예? 나왔으면 팍 벗어붙이고 하든지. 억지로 들어가면은 다리도 안 걷고 들어간 놈 있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들어가. 뭐 2번이나 심어요? 한 번 심으면 바디 내려가가지고 다 버려버리죠. 그러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옷은 지 혼자 다 버려. 옷은 지 혼자 다 버려. 이래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사치스러워져 버리면은.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의식지 업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끊어져 버릴 것이고, 의식지 업이 저리면 왜 옷 만들고 음식 만드는 그 업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민이 부득 무시 교사요. 정말로 교자는 아주 간산 떠는 거예요. 이건 간사스럽고 사기스럽고, 교자는 간사스럽고, 사자는 사기죠. 남을 속이죠. 간사스럽고 사기는 일을 꾸민단 말이죠. 그것을 꾸미지 않을 수가 없고가 부득무예요. 않을 부득이죠. 없고 무죠. 부득무, 않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은 교만하고 교사스럽고 사기스러운 일을
꾸미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래 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교사스러운 일이 꾸며지기 시작하면은 교사가 자기 명을 그래 식교사면 교사가 꾸며지기 시작하면은 교만하고 남 속이는 일을 꾸미기 시작하면은 직지체문이니 그것은 그때는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체문을 알아서 그렇다. 체문은 바꾸면 문체예요. 모양 부릴 줄을 알아서 그렇다. 문체하는 것은 모양입니다. 모양 내는 거예요. 체문은 모양 내는 거예요. 모양 낼 줄을 알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 지금 서울 사람들 여기 젊은 보살님들 조금 유념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손톱 좀 그렇게 길게 기르지 마세요. 그 손톱 가지고 음식을 해놓으면 누가 먹어? 제 말 틀려요? 네? 근데 이제 이 말 한다고 젊은 사람들 다 싫어하면 큰일 나는. 저는 그거 손톱 보면은, 아이고, 저걸로, 저 손으로 음식 만들면 뭐, 누가 먹지? 그 생각이 만난다. 손톱만 보면은. 예? 아이고야, 이놈의 손톱이 그냥 여기다가, 거기다가 그것만 있으면 또 말도 안 해. 거기다가 뭘 이렇게 들어. 아이고, 참. 예? 뭘 막 그냥 붙여놓고 막 그냥 덕지덕지. 아이고, 참내. 그릴 때가 그렇게 없어. 손톱에다 그림을 그리자. 참, 사람들 참말로. 이런 걸 할 줄 알기 시작하면은 세상 얼마 안 가서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기들 내가 지금 조금 밥 먹고 살고 길게 계속 살면서 부자 된 사람들, 젊은 여자들 보면요, 손톱 긴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아주 부자들 손톱 긴 여자 본 일이 없어. 요거 길게 다닌 사람들은 몇 군데가 있어. 딴따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술집 기생들이나 빼놓고는 긴 여자가 없어요. 부잣집자들은 안 해요. 안 해. 부잣집자들은 많이 봐도 안 해. 여기 왔다 가서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는데요. 얼마나 큰 재벌 마누라들이 왔다 가는지 말도 못해. 한 사람도 그렇게 다닌 사람이 없어요. 네? 그야말로 지금 5대 재벌가에서 거의 안 갔다, 여기 안 왔다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왔다 갔어요. 그래, 온 흔적도 없이 오고, 절대 옷 입은 것도 누가 보면 일방, 그냥 아줌마지, 그렇게 눈에 팍 띄는 옷 입고 다니지도 않아요. 네. 보면 꼭 어줍잖은 사람들이 옷을 보면 그냥 막, 눈에 그냥 아이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하나 더 보게 되고. 아이고 그 전에 어떤 보살이 왔는데 여름철인데 아니 다이아몬드를 요만큼 큰 놈을 갖다 여기다가 딱 달고 왔는데 여기는 다 파진 옷을 입고 주름도 자꾸 거치고 보게 되던데 딴 사람이 누가 안다. 아니 맞아요. 아니, 내 눈도 글로 가요. 여기가 번쩍번쩍 하니까. 아이고, 온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그냥 보여주지 왜 이렇게 달고 다니고 보이냐. 이게 요란 떨어버리면 나라 망하는 거요. 나라 망하기 전에 누가 망해요? 지가 먼저 망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또 저대로 또 이제, 아이고, 뭔 줌이 그냥 나무 보살들 모양 내는 것까지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문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문체지 위, 통문체니라. 문체를 안다는 것을 말하면은 통문체라고 한다. 문체는 아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통문체거든요. 통문체. 그렇게, 그 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기 누구요. 앙드레 김이 만든 옷이 아니면 입질 않고, 에? 아이고, 또 그놈 옷이 무슨 옷이요. 아이고, 참, 희한하게 만들더만. 그게 또 우리나라 무슨 업계에 선구자고 저거.
그 사람이 불자였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꼭 만났어야 했는데 불자인 줄 몰랐어. 그냥 못 만난 거예요. 예. 그런 문화는 가장 저쪽에 뭡니까 이태리 옷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사람들 옷 보니까 그 사람들 옷이 진짜 단정하더만. 예. 전부 단정해. 안 단정한 옷도 하나도 없어. 거기서 그렇게 그냥 그냥 괴상망치가 뭐 있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면은 통문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집 망하고 세상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옥송이 번하야 창름이 헌을. 옥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송사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재판이 너무 많아져. 그래가지고 창름이 창름 곧장 이게 는 창고 름자예요. 창고 똑같습니다. 창름은 창고가 텅 비건을 밤낮 재판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네, 재판하다가 그 창름이 텅 비는데 유의 음치 속이면 그래가지고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걸 가지고 풍속을 삼게 되면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음란해요. 음란한 건 뭐냐? 그게 나라를 어떻게 누가 지금 이게 좌지우지하냐 그러면 젊은 여자애들이거든요. 젊은 여자애들 옷이 단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쳐다보고 무슨 뭐 성폭행한다고 야단 쳤다더만은 아이고 성폭행 하라고 지가 그러고 다녀놓고 누굴 탓을 해? 예? 아 이게 그렇게 생긴 놈 쳐다보고 안 쳐다볼 모심에 있으면 한번 나오라 그래. 예? 지가 쳐다보게 만들어 놓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무슨 자기 탓을 하냐 이 말이야. 예. 단정이야 단정. 예. 그게 미국에 잠깐 봤어도 미국 정상적인 여자는 전부 팔도 길고 치마도 다 길어. 꼭 흑인 여자들만 그냥 괴상한 옷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꼭 왜 흑인들만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미국 여자는 안 따라가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풍속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지상야가 약이 이검자질세. 나라가 손상되는 것이 마치 뭐 같느냐면 날카로운 칼로 찔르는 것과 같이 손상을 당한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자기가 찔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손상 저기도 손상. 그것이 뭐냐? 사치하고 음란하면은 날카로운 칼로 지 몸 지가 손상받는 것처럼 지가 손상 당한다 이거예요 지금. 예? 이 말에 나는 동의를 하는데 예, 젊은 처자들은 동의 안 하겠지? 예? 고려와 대이검이라 아니라 그래서 노자의 말하기는 대이검 나왔잖아요. 예, 이게 날카로운 칼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날카로운 칼을 짊어지고 다니면 지 손 다치고 지 몸 다친다. 예? 가지고 다닐 것을 가지고 다녀야지. 그러면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다녀서 지 몸 지가 다치듯이 뭐라냐? 사치스러우면 지 몸 지가 다친다. 이거예요, 지금. 사치스럽게 모양 내고 다니면은 지 몸 지가 다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얼굴에다가 막 칠하고 막 그래서 뭐라 하니까는, 아이고, 화장을 안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나. 말이나 조금 제대로 하면 내가 좀 말도 안 하지, 좀. 예. 예의는 몸뚱이나 잘 수그리고, 몸뚱이 잘 하는 게 예의지. 그런 거, 빨간 거 발랐다고 예의 아니네요. 그런데 젊은 사람 다 늙게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문제다. 예, 적당히 하자고요, 적당히. 예. 자, 부식, 시고로. 여기에서요, 시자와 고자가요, 우리가 보는 방법을 하면은, 지를 꾸미기 때문 고자가 됩니다, 이 고자가. 그럼 지라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도가에서. 예. 근데, 유교에서는 지를 싫어하지 않지요. 삼단떡 중에 하나가 지혜 지자지 않아요. 예, 인간이 갖춰야 될, 아주 가장 최고의 덕을
세 가지가 있는데 지인용 삼달떡이라고 쓰지요. 근데 도가에서는 이 지자를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꾸미는 것은 재주 부리는 것. 지혜가 있으면 재주 부리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으면 난속이죠. 예, 자기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살거이 속에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이 지자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도가에서는. 그 다음에 이 연고고자 있죠? 연고고자가 꾸밀 교자의 뜻으로 봐요. 이 중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교의 뜻으로 봅니다. 지와 교를, 그렇게 꾸미는 지혜와 교만함을 장식한다, 가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졌기 때문에 이지어 삼국자는 그래가지고 나라를 손상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그러다 보니까 지만 손상당하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 손상시킨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가지고 나라 손상시키는 일 많지요. 언젠가는 무슨 외국 비행기를 탄 15명이 비행기가 그래서 연착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데모를 해가지고 홍콩에서 그랬죠. 데모를 해서 계속 연착한 거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안 싣고 가버렸어요. 외국 비행기가. 벌써 다 잊어버려. 다 신문 보고 텔레비 봐놓고도. 예?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그런 데까지 가서 그게 뭐예요? 나라 망신 다 시키는 거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근데 우리 손원 식구들은 진짜 다릅니다. 우리 손원 식구들은. 예, 이번에도 중국서 오는데 말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괴상한 나라가 됐든지 60명, 70명 되다 보니까 오는데 비행기 표를요, 준다 해놓고 끝에 가서 못 준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분이 천진까지 가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5명에 해당된 분들 말씀이 아이고 천진까지 구경하고 오게 돼서 더 좋습니다 이러지 왜 이렇게 되느냐고 불만을 안 해. 그리 금강선은 식구고 그래서 뭡니까 여행사에서 감동해가지고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요 여행사에서 말을 해가지고 바로 직전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직전에 그러면서도 막 긴장해가지고 여행사에서요 이건 난리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바짝 긴장했는데 전부 그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그냥 문자가 몇 통씩 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네. 좀 세상 사람들이 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일도 있구나. 얼른 그럼 받아들이면 될 일을 가서 비행기 값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도 참 재밌는 비행기예요.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누구도 싸우려고 그러고 거기 공항 기기 홍콩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손님은 뭡니까 환승 구역 안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그거는 차라리 거기서 한 며칠 놔둬버려야 되는데요. 환승 구역에다. 그래서 이게 지혜와 이게 교만을 꾸미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손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 사가는 빌고요. 개인 집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에요. 개인은 부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개인 부자 됐는데 나라는 손상을 입었다 이 말이죠. 사가가 빌볼세 자기 개인 집이 반드시 부자이기 때문에 고려와 자화가 유해라 하니라. 재화가 나무 돌아진다. 나무 돌아. 그렇게 생긴 놈들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넘쳐난다. 먹을 것이 넘쳐난다. 그게 중국의 마지막에 유명한 서태후 중국 나라를 땅 따서 통째로 망해버리게 한 사람은 끊이 때마다 128가지 반찬을 먹는데 딱 먹고 물린 상을 갖다 버려야지 남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던 건 남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못됐으니 나라 망하지. 그렇게 못됐으니까. 구교약시자면 나라가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은 우민이 부둥 무술이 효지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재주 부리고 술자 기술이니까 재주 부리죠. 그리고 그것을 뽐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득 무여. 부득 않을 수가 없게 돼.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나라가 전부가 다 이렇게 재주로만 모두 끌고 가니까 백성을 자비심으로서 끌고 가지 않고 백성을 재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이게 자비스럽고 검소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사치스럽고 음탕하게 나라를 움직이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나도 좀 해보자 뼈를 부려야 안 부려요? 부리죠. 뼈를 부리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뽐 받겠어 안 받겠어요? 뽐을 받죠. 그래서 뽐을 받게 되고 효지면 뽐 받게 되면 효지 뽐 받게 됩니다. 소도가 생기니라. 그럴 때 되면은 이럴 때는 또 조그마한 도둑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그래도 이제 유시로 간직한데 이렇게 이런 말면서 이런 세상 그 이치를 한번 또 관찰해 보건데 대간이 작이면 대간 하면 큰 간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사할 간자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글자인데 이제 젊은 여자들 이거 조심해야 돼. 여자 세 개가 합쳐지면 간사할 간자예요. 네? 이게 빨리 이 간사할 간자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자가. 아 진짜예요. 예, 여자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자심 있으면 이게 간사하고 간교와 온갖 짓 다 해요. 이 간사 때문에. 이게 대간이 큰 간신들이 작 들으면은 만들어지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 작자가 일어날 기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예, 큰 간신이 생기면 이 말이에요. 이건. 큰 간신이 생기면 저 소도가 수요 적은 도둑은 바로 그런 간신배로 따라간다는 말이죠. 간신배로 따라가고 대간이 창하면은 큰 간신들이 외치면은 간신이 외치는 소리는 소도가 화하니 적은 도둑들이 화답을 해요. 나도 그렇게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화답을 하나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우야자는 피리우자예요. 이 피리라고 하는 것은 오성지 장자야라. 오성이 궁상각치우. 네. 각치궁상호 한다는 것이 궁치로 내가 하거든요. 네. 궁상각치우, 각치궁상호, 예, 각치궁상호가 목화토금수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오음이에요. 오음. 예, 각치궁상호가 그러니까 동양에 오음계를 썼고요. 서양에는 칠음계를 쓰고요. 예, 소리에 예, 서양 음계는 칠음계잖아요. 불교는 사음계를 쓰고 이랬어요. 예, 불교의 연불은 사음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오성의 수장이 피리야. 피리가 수장이야. 우리나라는 여기 저 풍물구도 할 때게요. 미안하지만 수장이 뭔지 아세요? 깽가리. 깽가리가 수장이에요. 깽가리. 깽 제일 방정 맞은 소리. 방정 이게 여름이 이게 정분이가 들고 이게 선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리라고 하는 것은 오성의 수장인데 고로 우선즉 종설이 계수요. 이게 피리가 먼저 소리를 내면은 종과 비파가 따라서 소리를 내고 우창즉 피리가 소리를 내면은 제악이 개화니라 모든 음악이 다 화음을 이룬다. 그 대간이 작즉 지금 큰 간신이 책이면은 속지민이 창이요 세속 사람의 어려운 사람들이 따라서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말이죠. 속지민이 창하면은 속가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소도가 필요하라. 반드시 도둑놈들이 화답을 제일 먼저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이 도둑 사기꾼이 먼저 생겨난다. 이 말이거든요. 고로 그 때문에 제일 못 쓰는 것이 뭐냐? 통문체, 문체라는 손 올리고 대이금 날카로운 칼 차고 다니고 음식을 싫어하고
이것은 다 나쁜 거죠. 예. 정말로 뚱쳐나는 옷만 입으니까 사치하기만 좋아하고 이 말이잖아요. 대이검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누가 덤비기만 해라 내가 다 찔러댄다 그러고 지가 가지고 다니는 칼이 결국은 지를 손상시킨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노자를 요렇게 푼 사람도 한비자예요. 대이검 이렇게 안 풀어요. 도덕경에서는. 그러니까는 한비자의 견이 참 아주 독특하고 뛰어납니다. 자, 자화여자는 재화가 남아서 도는 자는 음식 싫어하는 게 아까 서태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128가지를 나누느니 뭘 먹고 싶겠어요. 호모 배불러 걸지. 예? 그거 뭐 젓가락이 한 젓가락씩만 가도 배 터져 굴렀네.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가 터지면 그 딴 사람이나 먹게 놔두지. 그걸 못 먹게 갖다 싹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렇게 망에 빠진 놈은. 예? 그래서 이 재화가 유에 남음이 있는 자는 시지 도의라. 이것을 일러서 도구라고 한다. 여기서 도가라고 나왔지 도덕경에 도라고 안 나왔잖아요. 도과로 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덕경에서는 도둑놈 수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자고 선창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도우는 도둑질을 하도록 불러일으키는 놈이 바로 이런 놈들이다. 이렇게 문체를 나는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음식이 남아 돌고 재화가 유해가 있는 이 사람들은 너희들 모두 도둑질 하거라 하고 노래 부르고 다니는 놈하고 똑같은 놈이다. 예, 되게 이런 사람을 이 도가에서 아주 경멸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